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뭐가 바뀌는지 찾아보게 되지. 그중에서도 세금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데 근데 혼자서 챙기려고 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참 번거롭습니다. 오늘은 올해 세금 분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식 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명식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 이야기 하려면은 뭐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또 첫 번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세법 중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연매출 8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네.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어떻습니까? 예. 기존의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이 확대되면서 직전 연도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현행 4,800만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고 8천만 원 미만인 새로이 간이과세자가 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또한 이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0.5%의 세금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이제 8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은 우리 네. 서민들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서민들한테는? 일단은 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됨으로 인해서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고 여기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적용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10%에서 30%에 해당하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매입세금 계산서 등을 모으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올해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새로이 간이과세자가 되는 사업자는 1인당 평균 117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기존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요. 예.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되는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세금 계산서 등의 발급과 수취 의무를 면제해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 협력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인데요. 여기에 영세사업자 중에서도 연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그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서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납부를 면제해주게 되었으며 약 34만 명 정도가 납부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세무사님 뭐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좀 네. 어려워가지고야. 어쨌든 간에 네. 세금 부담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많이 줄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또 늘어났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현금 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가세 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들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과의 거래가 많아서 현금을 주고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기존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요구를 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네.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발행을 거부하거나 의무 발행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홈택스나 우편을 통하여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신고 후에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소비자는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거래 건당 50만 원까지 동일인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신고 당하기 전에 먼저 다 발급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는 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워가지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좀 이렇게 길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제도는 당초 2020년 12월까지 적용되다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21년 6월까지 연장되었는데요. 특히 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임대인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에는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임차인 중에서 유흥업이나 부동산업 등의 일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되고 임차인이 또 가족이거나 친척인 경우에도 역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혹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렸다가 다시 인하해주는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료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법인세나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시고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도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공제 방법이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 주택의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6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여기에 소유자가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에서 40%까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도 역시 20%에서 5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1가구가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1인당 6억 원씩 공제하여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1주택씩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당초에는 1가구를 단독으로 소유하여 9억 원을 공제받는 것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여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2021년도부터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단독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하여 올해부터는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단독 명의의 경우로 계산하는 방식과
공동 명의로 각자 계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세훈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잘 모르는 거는 우리 전문가님께 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